자, 뭐 일단 온 사람들께 일단은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오늘은 50페이지 독서수 부분이 되겠고, 안에서 볼 시간이 없으면 주말에 어떻게든 뭐 다 보고 풀고 그래야 되겠네. 일단은 독서수의 뜻과 분류라고 나오면서 뭐 복소술은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실수 플러스 허수까지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수행체계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 플러스 실수에다가 이제 허수 부분까지 합치면 복소수가 되는데, 이 허수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 이게 이제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실수는 음수를 제곱해서 양수고, 양의 실수 제곱해서 양수니까 음수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x를 뭐라고 놓기로 했다? i라고 놓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제곱근의 원리에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기로 뿔마 중에서 플러스 쪽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요 i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게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i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켤레 복소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복소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시작이다, 시작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래서 뭐 연산이 많죠. 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정의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331번을 보면 일단 여러분들 복소수가 아닌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 복소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번 같은 거는 맞을 확률이 없는 거죠. 0은 복소수가 아니다. 복소수가 아닌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복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0도 당연히 복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자, 2번 1 빼기 6i에서 허수 부분은 이거의 허수 부분은 i는 제외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i를 제외하고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또 틀렸어요. 6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부분은 맞았어요. 2 플러스 루트 5i의 실수 부분은 2다. 허수 부분은 i를 뺐어야 되죠. 이런 약간 문제죠. 허수 부분은 어디까지 써야 된다? 루트 5라고 썼어야 돼. 루트 5 i까지 써서 틀린 겁니다. 아주 얍삽한 문제죠. 이렇게 내는 게, 그죠? 이런 거 틀리지 하나 모르는 거죠. 그죠? 4번에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릴 거면 이제 마이너스 3i의 실수 부분. 아니, 실수 부분이 없잖아. 그럼 몇인 거죠? 0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4번이 맞아요. 5번은 왜 틀렸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 플러스 BI는 실수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 틀렸죠? A가 I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A, B가 지금 실수라는 조건이 없어서 그래. A, B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실수가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 A, B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틀린 거예요. 왜냐면 A가 그냥 허수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실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한 조건만 있었어도 맞았다. 이렇게 얍삽하게 문제를 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틀리면 이제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수와 허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거죠. 사실 이건 다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 얍삽하지만 약속을 잘 알아야 된다. 약속을 몰라서 틀리는 이만큼 슬픈 이야기는 없다. 뭐 그런 거죠. 하나 모르면 되는 거죠. 틀려갖고 보면. 그럼 이제 유형 2번부터는 여러분한테 이제 뭘 원하고 있냐? 뭘 원하고 있죠? 정말 그 제목대로 복소수의 다칙 연산.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의 다칙 연산은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빼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약간 우리가 무리수 배울 때 약간 무리수일 때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온다 이거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무리수 배울 때도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더하고 빼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더하고 뺀다. 이렇게 했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 곱하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전개하면 된다. 나눗셈은 분모로 가는데 뭐 하면 된다? 분모의 실수화를 편례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풀어볼까요? 옳은 것은 찾아보라고 했는데 뭐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333 뭐 연산도 오랜만에 복습하는 느낌으로 정말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나올까요? 나오면 틀리는 순간 혼자 틀릴 수 있다. 아무도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자, 뭐 실수끼리 더하니까 7 더하기 4는 뭐 11이고 3i 마이너스 6이 하니까 마이너스 3i. 1번부터 틀렸네요. 2번은 i 빼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빼기 9. 뭐 분배법칙 쓰면 i에서 마이너스 2i를 빼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고요. 등을 안 쓰고 갈 뻔했어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마이너스 5 플러스 9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죠? 네. 맞는 게 없어요. 자, 3번은 이제 합차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i 제곱과 근데 이거 사실 이거 합차도 아닌 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이면 이거 2 되는 거 아니야? 얘 마이너스 1이면 몇이야? 0 아니야? 2 곱하기 0은? 0. 틀렸죠. 조금 어이가 없죠? 자, 2 빼기 3i의 제곱. 2의 제곱하면 몇이죠? 4. 마이너스 3i의 제곱하면 9i의 제곱.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6i니까 마이너스 12i인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i가 나옵니다. 얘도 틀렸네요. 아우, 5번까지 갑니까? 아주 귀찮게. 우리가 정말로 계산 연습을 빡세게 시키고 있어요. 그죠? 5번까지 갈 줄 몰랐는데 4번 정도에서 맞을 줄 알았더니만 4번도 틀렸네요. 자, 이제 5번은 편례복소수를 조금 곱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 되겠죠? 1-i분의 1 플러스 i. 이거 거의 되게 마이너스 이제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밑에가 1-i 제곱이니까 2가 되겠고요. 위에는 1의 제곱, i 제곱하면 없어지고 2i만 남아서 얘는 뭐가 된다? i가 된다. 1-i분의 1 플러스 i는 i다. 외워놔도 될 정도로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i는 마이너스 i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편례복소수 곱해가지고 바꿔보면 1-i, 1-i니까 똑같이 밑에는 분모는 2가 나오겠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2i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 분모 말고 이제 분자 쪽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요.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0이죠? 5번이 드디어 맞았다. 5번밖에 맞을 수가 없었죠. 4번까지 튀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뭐 이런 연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하늘께 출제를 하셨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뭐 앞장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나올 확률은 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고등학교 시험치고는 이제 쉽게 냈다. 뭐 앞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연산하는 문제 좀 내거든요, 선생님들이. 문제가 다 어려우면 좀 그렇잖아요. 쉬운 것도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유형 3번으로 넘어가면 복소수가 주어질 때 시계값 구하기. 그래서 이제 337번에 보면 이제 x가 약간 근해 공식을 쓴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죠. 근해 공식을 썼던 느낌. 이렇게 줬을 때 뭐를 구해라?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인데 제곱해서 여기다 넣으라는 문제가 아니다. 뭐 넣어서 구해도 돼요.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안 되고 보통 얘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냐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한다면 이 루트랑 i만 남겨놓고 다 좌변으로 넘겨요.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뭐 넣어서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푸는 방법은 이제 하수적인 방법이고 일단 2를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넘겨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양변은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방정식 만들어요.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그러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 우변은 3i 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플러스 4는 뭐다? 여기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바로 나누면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x 제곱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냐? 넘어가면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x 제곱 대신에 대입해서 차수를 낮춰서 계산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3에다가 x제곱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마사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3x 빼기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5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차수를 낮춰서 많이 푸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뭐 넣어서 풀면 좀 재미가 없는 거죠. 맞힐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잠도깨 겸 340번을 지금 이제 풀어보시는 거죠. 340번. 풀어보세요, 340번.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이제 잘 끼워 맞춰서 어떻게든 여기다가 정말 집어넣어서 풀면 더 재미가 없겠죠? 어떻게 끼워 맞추는 문제일 것이냐, 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들은. 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라고 난 부르는데, 이런 거를. x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되겠고, 그거라는 게 x4제곱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분의 10x 값을 구해라. 어떻게 식을 변형을 시켜야지? 선생님이 전 아무랑 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기도 좀 빡세긴 하겠다. x 세제곱 있어가지고. 얘도 쉽지 않아. 어떻게 풀어야지 이제 잘 풀었다고 소문이 나요. 어떻게 잘 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자, 깔맞춤을 만약에 시킨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3i만 남겨놓고 넘기는 거겠죠? 뭐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1은 3i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여기서 제곱을 때리면 x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은 3i 제곱은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x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0은 제로가 나온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분소식이 좀 나왔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근데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시키면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모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끼워 맞추기 문제의 느낌인데, 봐봐. 이게 x로 나누잖아? 그럼 얘가 나와요. 이걸 x로 나눠보면 x 세제곱 더하기 이게 뭐가 되죠? 2x가 되겠고 얘는 x분의 10이 되겠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0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x 세제곱 2x x분의 10은 몇이다? 0이니까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이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럼 이제 누구만 남냐? x4승 플러스 4x 제곱만 남는 건데 여기서 또 차수를 없애요. x 4제곱은 봐봐 여기 10 보이죠? 여기서 x 4제곱만 남겨놓고 넘겨서 x 4제곱을 차수를 낮춰버려요. 그럼 x 4제곱은 이제 뭐가 되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차수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4x 제곱이 되니까 결론 뭐가 나오냐? 2x 제곱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x 제곱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배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빼기 1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곱하면 6i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에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이렇게 이제 막 깔맞춤으로 막 만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들 유형이에요. 뭐 넣어서 푼 친구가 있을까요? X에다가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심심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341번은 복소수에 대하여 자, 이제 복소수에서 이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복소수가 순호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복소수가 순호수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3i. 뭐 이런 게 돼야지만 제곱했을 때, 이런 거 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9가 되잖아. 그러니까 순호수여야만 뭐가 된다?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의 실수가 되려면 복소수가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살아있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있다고 쳐봐. 이렇게 살아있으면 제곱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복소수가 나와요.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가운데 게 무조건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음의 실수라고 하면은 Z는 뭐가 된다? Z는 순허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라고 하면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Z는 실수가 돼요. 0이 아닌 실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니까 Z가 순호수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그래서 이제 Z를 정리를 해요. 이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를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X
빼기 4가 실수분인 것 같아요. x 빼기 4가 실수분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i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x가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순호수가 되려면 얘는 0이고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순호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는 뭐가 되면 되겠냐? x는 4가 되면 뭐 얘는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x값은 4다. 뭐 이런 뭐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이거 보자마자 순호수인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제 못 채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약간 변형 문제가 뭐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z제곱이 실수가 된다. 그럼 z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순호수거나 실수거나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z제곱이 실수다라는 건 순호수거나 실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약간 문제 변형을 보시면 345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345번에서 z제곱도 실수고 z-5i도 실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여라. 약간의 이제 변형을 좀 준 문제 같아요. 345번. 이런 변형들은 여러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한 단계에 조금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도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그리고 뭐 복소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우리가 또 열심히 했던 복소수 파트가 있죠. 개념으로. 그거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한다. 나는 복소수가 기억이 너무 안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의 영상을 또 보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서 일단 345번이 z제곱이 실수고 z-5i도 실수네요. 일단 g는 a제곱 1+. 보자마자 뭐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z제곱이 실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죠? 순호수거나 실수거나. 근데 또 뭐가 또 돼야 되죠? z제곱 실수라는 건 z가 g 얘기하는 거예요, 다 g. g-5i가 실수다라고 하는 거는 g의 순호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죠? 없어져야 되니까. 허수 부분이 여기서 이제 g의 허수 부분이 뭐다? 뭐다? 5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허수 부분이 5i가 있으니까 빼면 실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실수였어. 그럼 허수 부분이 5가 될 수가 없잖아. 실수인데 허수 부분이 5가 될 수가 있어요? 이쪽은 안 되는 거지. 아니야? 그럼 결론은 g는 뭐가 될 수가 없지? 순호수니까. 순호수면은 g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5i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이 g가 5i가 돼야지 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거고. 음수는 하겠지만, 음의 실수가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5i를 빼도 실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g가 5i니까 얘는 0이고 얘가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5i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결론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5가 되는 a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가 1 또는 2가 나오겠고, 이거 풀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마하 또는 2가 나오는데, 동시에 맞는 사람은 뭐죠? 여기 2가 보이시나요? 보이죠? 동시에 맞는 사람이니까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뭐 그냥 평이한 문제 정도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낼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 복소수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겠죠. 그래도 아예 안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게 이제 복소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을 쓰는 게 유형 5번인데,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은 다 알겠지만 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선생님, 왜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이면 식이 2개가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복소수가 두 가지 부분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이런 거죠. 복소수가 같은 조건은 만약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고, 여기서는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가 있어. a, b, c, d는 다 실수야 라고 주면, 둘이 같으려면 어떤 식이 나오냐?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 그래서 이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을 쓰면 식이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미지수가 모르는 게 2개 있어도 풀 수가 있어요. 왜냐? 식이 2개가 나오니까 연방하면은 미지수가 2개여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346번을 보면 346번에 잘 보세요. 이 문제가 346번에 다 보냈지만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냐? x하고 y, 실수라고 주죠 항상. x, y 미지수가 2개를 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해서 풀면 끝납니다. 346번. 개념 자체는 뭐 심플하죠. 2x의 2-i 빼기 y의 1 플러스 3i는 7 더하기 7i가 되겠고요. 실수 부분은 4x 빼기 y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i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부분 4x 마이너스 y는 몇이다? 7이다. 허수 부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몇이다? 7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뭐 누가 보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런 거 이제 틀리면 이제 충격과 공포로 가는 거죠. 이제 정말 시험 때. 여기다 뭐 곱하면 되겠냐? 2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는 14. 더하면 되겠죠?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7y 더하면 2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3 대입하면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4가 되니까 x는 1이 나옵니다. x 더하기 y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요. 뭐 잠도 깰 겸 즐거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좀 계산이 재밌어 보입니까? 349번 도전! 계산 한번 해보세요. 349번. 복소수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사실. 연산이 많고, 이제 오셨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또? 살아서 오세요. 잠과의 전쟁에 선포해야 되겠고. 왜 일찍가 또 어딜 가.
9번. 즐거운 복소수의 세계. 다 실수네요.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즉 미지수가 몇 개인지 보자면 x하고 y하고 a가 미지수고 식은 몇 개를 준 거냐면 3개를 준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식 하나 줬고요. 밑에서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으로 식을 2개를 준 거기 때문에 총 3개의 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린다 안 풀린다? 무조건 풀리는 문제긴 합니다. 문제는. 왜냐면은 그래서 얘를 복소수가 같은 조건 쓰기 위해서 혈례 복소수를 곱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요. 어차피 식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센스.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니까 1 플러스 a제곱이 됩니다. 분모가. 분자는 a 빼기 a제곱 i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수 부분 나누면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a제곱분의 a. 이게 실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얘다. x는 1 플러스 a제곱분의 a다.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는 거죠? y는 1 플러스 a제곱분의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값 구하는 거였냐 문제에서? a값 구하는 거지. 그럼 대입법으로 구할게요. 요거를 여기 위에다 대입해요. 여기 위에다 대입해요. 그럼 x, y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 세상이 된다? a만 남는 세상이 되면서 방정식을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띠리린. 뭐 대입법을 쓰는 거죠. 약간 연립방정식 원리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을 정리할 때 연립방정식을 되게 잘 써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봤을 때 연립방정식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주잖아요. 근데 식을 못 풀어. 이게 막 돌아가고 난리가 나요. 막 생쇼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줬을 때 기본기가 완벽하고 이 연립방정식에 대해 이해가 완벽한 친구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연산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돌아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만 남겨놓고 다 사라지게 만들려고 내가 한 거예요, 지금. 왜냐? a값 구하는 거니까. 미지수에서 x, y를 a로 바꿔서 다 a만 남겨놓은 거예요. 는 거죠. 준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a제곱분의 2a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이게 a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몇이다? 1이다. 이게 분모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a제곱과 1 플러스 a제곱이 같겠죠, 분모 분자가. 그럼 a제곱이 사라지네요. 그래서 2a는 1이니까 a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귀찮지만 연산 문제예요. 근데 이런 연산 문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소수에서 자, 350번까지만 풀어봅시다. 35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렵게 풀고 싶은 방법은 이거죠. a에다가 1 플러스 이게 상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알고 보면 상문제라고 하기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1 마이너스 i에 이거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면 이제 복잡하게 풀 수 있냐? 얘를 안에를 실수분과 허수분 나눈 다음에 제곱을 때려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냐. 이거를 아는 게 훨씬 빠른 거지. 어떤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냐? i 아니면 마이너스 i.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냐? i 또는 마이너스 i를 제곱해야지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그거를 알고서 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거고, 이거를 아래를 막 연달하고 막 제곱 때리고 이러면 이제 힘들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를 정리해보면, CX 정리하면 A-B,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B, I가 나옵니다. 이게 아닐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게 I나 이게 I 또는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일단 얘가 0이 돼야 돼요. 실수 부분. 결론은 A 빼기 B가 0이니까 A랑 B랑 서로 같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A 플러스 B가 이게 사실 A랑 다 똑같아요. 그냥 2A라고 할게. 같아야 되니까 2A가 뭐가 되는 거야?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A는 결론은 뭐가 나온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A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B도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5화로 해가지고 두 개로. 요게 답이에요. 근데 뭐 두 개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각각을 제곱해서,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서 더하나 얘를 제곱해서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도 제곱하면 4분의 1, 얘도 제곱하면 4분의 1, 얘도 제곱하면 4분의 1, 제곱하니까 결론 둘 다 똑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거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뭐가 된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아서 풀면 더 쉬운 건데, 이거를 전개한다든가 제곱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푼다고 하면은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서 이걸 또 제곱합니다. 자, 뭐 나온 길을 이제 가죠. 그럼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봤잖아. 이제 그런 걸 알면은 더 쉬운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곱해서 풀었던 친구들에게 또 심심한 유감을 또 표현하게 됐고, 이제 복잡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제곱하기보다는 아몰랑 하기보다는 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뭐일지 좀 생각했으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막 계산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막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계속 틀리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은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설마? 집에 가면? 응? 일찍 자면 또 깨지 않느냐? 선생님 옛날 때 항상 보면은 이제 이맘때쯤 딱 자면 새벽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깹니다. 이제 잠 못 자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습관이 들어오면 이제 너무 일찍 잠자리를 자면 잠을 잘 수 없다. 중간에 깨고, 이제 웬만하면 12시 전에 누워본 적이 없는데. 진짜 피곤하지 않니, 이상은? 그럼 뭐, 잘 버텨보시고요. 네. 우리, 졸려가지고. 복수를 또 빨리 끝내고, 또 2차 방정식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가 다 시험법이라고 나온 것 같아. 맞습니까? 거의 공통인 것 같아요. 백양도 2차 함수 최대 최소 아니야? 대부분 다 거기인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니까 애들한테. 자, 351번은 봅시다. 351번에 복소수 g를 우리가 2분의 3 i라고 놨을 때 g의 세제곱과 g의 혈외복소수의 세제곱을 더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넣습니까? 듣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
문제들을 잘 보면 알겠지만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론은 뭐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 뭐냐? 그 X의 혈외복소수면은 어디에 부호가 반대인 거냐면 여기 허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3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냐면 곱셈공식 변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거 C 더하기 G의 혈외복소수는 허수 부분은 사라지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3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한 게 또 겁나게 간단해져요. 곱해보면은 이게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9 빼기 i 제곱이니까 4분의 몇이 나오는 거죠? 4분의 10이 되니까 이게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한 거랑 곱한 게 간단하기 때문에 뭐를 쓸 수 있다? 곱셈공식 변형 같은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G 더하기 Z의 혈외복소수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G의 혈외복소수에다가 G 더하기 G 혈외복소수를 이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 느낌으로 가서.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소연아? 내일 와야 될 것 같죠? 내일 강력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응? 일단은 요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5에다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의 세제곱이 27이고 이게 9니까 9, 5, 45가 돼서 2분의 54 빼기 45니까 2분의 9가 된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설마 얘를 세제곱해서 구하려고 한 친구가 있었으면 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일 6시. 그죠? 마음이 아프겠죠? 이렇게 구한 친구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뭐야? 6번 단어는 결론은 뭐냐면 약간 곱셈공식 변형하고 뭐라고 섞어놓은 거죠? 복소수 파트를 섞어놓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왜냐면 이 복소수가 나오면 혈외복소수가 있고 이 혈외복소수의 곱과 합은 항상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하자. 뭐 그런 문제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이제 또 누가 있냐라고 한다면 뭐 문제들 중에서 몇 개 풀어볼게요. 355번으로 가볼까요? 355번으로 가면 이제 x랑 y를 줬는데 얘는 뭐 혈외복소수를 분모에 곱해줘서 뭐 좀 실수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얘는 1-3y를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1-3y 곱하면 10 아니냐 이거? 10 아니야? 이렇게 없어지겠지 다 통으로. 1-3i가 나와요. 그 다음에 y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마찬가지로 비슷하지 않겠냐? 1-4mi 분의 10이니까 여기다 1 플러스 3i 곱하면 또 이게 10이잖아.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3i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혈외복소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랑 엮어놨냐면 인수분해랑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제 전통의 강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이 몇 개짜리죠? 다 보니까 툭툭으로 이제 묶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가 나오고 여기를 y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또 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x 빼기 y가 되겠고 이게 x 빼기 y가 x 플러스 y니까 x 빼기 y가 몇 개다? 2개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y도 있다. 뭐 이런 개수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더한 거랑 곱한 게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제 풀리는 겁니다. 우리 뭐 혈외복소수 사이 관계 있는데 x 더하기 y는 몇이죠? 2죠? 아니에요? x 빼기 y는 무엇이죠? 마이너스 6i죠? 이게 마이너스 6i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y 1을 곱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36 나오지 않냐? 36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6 곱하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72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곱셈공식 변형도 좀 쓸 때도 있고 인수분해를 좀 쓸 때도 있고 계산할 때 또 기타 등등으로 엮어서 연산 문제만 내는 건 조금 민망하잖아요. 아니요?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뭘 엮어서 내는 거예요. 그 출제자들이 그 민망하면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계속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낼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런 문제만. 그럼 너무 심심하잖아요. 우리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우리를 약간 그 되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엮어가지고 이제 문제 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복소수의 이제 성질인데 이 켤레복소수 성질은 뭐냐? 이 켤레복소수 성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켤레복소수가 각각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느낌 알죠?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하나, 각각을 켤레복소수를 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다. 이런 거 있잖아. 뺄셈도 마찬가지. 뺀 다음에 두 복소수를 뺀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하나, 각각을 켤레복소수를 먼저 한 다음에 빼나 똑같다 이거야. 이 왔다 갔다 편할 대로 쓰라는 거야. 곱하기도 똑같아요. 곱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하나, 켤레복소수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하나 차이점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 계산 편한 대로 가. 그 얘기야 결론은. 이게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Z1분의 Z2를 나눈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한 놈이나 먼저 켤레복소수를 한 다음에 나눈 놈이나 똑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산할 때 이 켤레복소수 성질을 써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쪽으로 알아서 가시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켤레복소수 성질에서는 또 자기 자신과 켤레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실수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랑 켤레복소수 곱해도 더해도 실수가 됩니다. 허수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앞에서 계속 썼죠? 아까 곱하고 나눈 거, 곱하고 더한 거 썼잖아. 똑같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저런 그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쓰라는 거냐면 연산할 때 최대한 활용해서 연산을 조금 스마트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356번을 보면 아주 쉬운 문제죠. 복소수 G의 켤레복소수를 G 켤레복소수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누가 봐도 맞다 안 맞다? 맞다. 당연히 맞고요. 2번은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 뭐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냐? 분수식이니까. 통분? 오. 통분을 하게 되면은 G하고 G 켤레복소수 곱한 것분에 G 더하기 G 켤레복소수 나오거든요.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야. 이게 실수분의 실수니까 당연한 쪽이가 뭐가 된다? 실수예요. 일단은 얘가 확실히 틀렸어요. 순호수라고 하는 순간 저 멀리 가버렸다. 얘가 틀린 거죠. 그리고 3번에서 G하고 켤레복소수한 똑같아. 이게 뭔 소리야? 허수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야. 허수 부분이 있으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게 G랑 G 켤레복소수 같다는 거는 이 G가 뭐란 얘기다? 실수다는 얘기야. 순호수라고 줄 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 G랑 G 켤레복소수 부호가 반대다. 그럼 순호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순호수 줄 때 어떻게 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러면 G는 순호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부호 반대다. 부호 반대로 주면 이제 순호수란 얘기예요. 일단 4번을 봅시다. 4번은 G랑 G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0이다. 0이면 G가 0이다. 맞아요? 그거 잘할까요? 뭐 이게 보면 알겠지만 G를 이렇게 A 플러스 B 해놓고 이제 풀어보면은 G 켤레복소수는
a-bi니까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도 0, b도 0인 거죠. 실수니까 이제 a, b가. 그래서 0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0 맞다. 5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켤레복소수가 수도수면 원래도 수도수다. 뭐 하면 되잖아요. 얘가 수노수였어. 뭐 이런 뭐 bi라고 쳐봅시다. bi였어. 뭐 예를 들어서 bi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bi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수노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바뀌겠죠. 답은 2번이다.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인 거죠. 자, 잠도 깰 겸 하나 풀어볼까요? 360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60번 같은 거 풀 때, 360번 풀 때, g를 뭐라고 놓고 풀면 되냐면,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근데 허수라고 했으니까, b는 0이 아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60번 풀 때 힌트를 주자면, 360번 풀 때 허수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a 플러스 bi를 놓고 b는 0이 아니다. b가 0이 되면 허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 허수지에 대해서 1 플러스 g의 제곱분의 1이 실수이다. 이때 집값에 대한 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어보시죠. 띠리링. 복소수 문제에서 약간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bi 놓고 풀면 웬만하면 풀려요. 왜냐면 그 복소수 같은 조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식 하나만 줘도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풀립니다. 약간 그 복소수 문제에서 마법의 방법은 a 플러스 bi 놓고 푼다. 웬만하면 풀리더라. 뭐 그런 그 속설이 있죠. 문제에서 자, 잘 풀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션 컴플리티드. 자, g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이게 a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g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2ab i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냐? 자,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놓을 거냐면 실수가 뭐 k라고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양변이 곱할 거 아니야. 그럼 1은 k에다가 1 플러스 g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이제 k는 실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g 제곱에다가 1을 더하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1이 되게 있고 k에다가 실수 부분만 다 찾을게요. 실수 부분은 1 있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에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1이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여기 곱해지겠죠. 2ab
K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근데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 K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여기 1인데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거든? 왜냐면 얘는 실수 부분이 1이 돼야 되고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1이 나왔잖아. 얘가 0이 되려면 K도 0이 안 돼. B도 0이 안 돼. 그럼 누구만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K도 0이 안 되고 B도 0이 안 되니까 A밖에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구나. 아, 이렇게 준 게 지금 G가 Z가 순허수라고 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니까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1 곱하기 K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복소수 G를 구해야 되는데 A 0인 거는 나온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K 값을 이제 조금 합리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이다.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건가요? B값을 구해야 되는데 B값을 왜 못 구하고 있죠? 왜 우리 못 구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죠?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잠깐만 이게 실수값이라고 한 거를 했을 때 이게 잠깐만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B값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0이니까 G가 뭐가 되는 거지? 다 구한 거였는데 순허수란 얘기죠? 이게 순허수니까 순허수의 성질을 찾으시면 돼요. 순허수의 성질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게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G가 BI잖아 지금. 그러니까 G의 켤레국소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더리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된다. 이게 1번이 답이에요. 아마 이게 B값을 아마 못 구하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순허수라는 조건을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아마 여기서 안 풀릴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어서 안 풀려서 그냥 순허수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허수면 다 된다. 다 실수 나온다. 순허수기만 하면. 그런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61번은 이제 계산 문제예요. 다 계산 문제. 너가 계산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알파는 3 플러스 2i가 되겠고요. 베타는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 4개짜리인데, 알파와 알파 켤레복소수 곱한 것과 알파 켤레복소수랑 베타 곱한 것과 알파와 베타의 켤레복소수 곱한 것과 베타와 베타 켤레복소수 곱한 거를 구하여라. 이때 이제 공통인수 못 구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알파 켤레복소수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 이것도 이제 베타 켤레복소수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켤레복소수 더하기 베타 켤레복소수 나온 거죠. 이렇게. 요거를 각각 쓰기보다는 계산하기 편리하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하다는 거죠. 전체 다 켤레복소수 쓰는 게. 그러면 더한 건 구할 수 있잖아, 쉽게. 4 플러스 i니까. 4 플러스 i랑 켤레복소수 하면 4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를 구하라 문제가 되는 거죠. 16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뭐다? 17이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도 하고 그 다음에 켤레복소 성질 여기서 바꾼 거죠. 이게 간단해서 그냥 간단합니다. 더한 다음에 켤레복소 하는 게 더 간단합니다. 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뭐냐면 그게 365번이에요. 365번이 이런 연산들 중에서 조금 복잡한 연산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365번. 이거 계산 문제예요. 거의 문제들이 다 계산이에요.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복소수 파트가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계산으로 시작해서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365번을 볼게요. 365번을 보면 알파와 알파 켤레 복소수랑 베타와 베타 켤레 복소를 곱했더니 3이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i였을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재밌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알파 대신에 넘기면 뭐가 되냐? 알파 켤레복소수 좀 쓸까요? 자, 알파 켤레복소수는 뭐가 되냐? 알파 켤레복소수는 넘어가면 알파분의 3이고요. 베타 켤레복소수는 베타분의 3이에요.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요 식에다가 켤레복소수를 줄 거예요. 이거 이용해요.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각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알파 켤레복소수 더하기 베타 켤레복소수는 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대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얘 들어가는 거야. 알파 켤레복소수 대신에 알파분의 3이 들어가고 베타 켤레복소수 대신에 베타분의 3이 들어가서 이게 마이너스 i니까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의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i잖아. 얘가 뭐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죠? i잖아요. 그럼 약분이 되면은 결론은 뭐가 되냐? 알파 베타분의 3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는 걸 쓰는 거죠? 마이너스 3이다. 여기서 이제 얘를 알파 켤레복소 베타 켤레복소를 바꾼 다음에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 식을 또 켤레복소를 취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얘를 넣어서 다시 식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식을 뽑아내는 게 이제 좀 짜증나는 거죠.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상문제다. 그런 거예요. 상문제인지 알겠죠? 계산이 조금 쉽지 않다. 뭐 그래서 상문제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렇게 빨리 판단해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이 친구들은. 우리 유형 9번까지는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걸 하고 시스템 좀 풀어주면은 아마 복소수가 끝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또 들어가겠죠. 2차 방정식을 또 바람과 같이 끝내면 2차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럼 2차 함수가 이제 또 최대체수까지 하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아마 4월 초쯤이면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선생님이 4월 초에는 늦어도 4월 5일 정도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4월 5일부터는 대충 이제 시험 대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는 거죠.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반복. 근데 이제 반복을 하는데 문제가 집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푸는 거죠. 미치는 식 풀면 됩니다. 이제 기계처럼 풀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약간 기계처럼 돼야 돼. 기계. 우리가 약간 기계가 돼야 돼. 보고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보고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시험이 망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60, 70% 문제들은 60, 70% 문제는 보자마자 벌써 풀기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고 잘 보이려면 나머지 거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 시험이 망했구나. 이제 대부분 애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봤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균이면 다 40점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평균이 거기 있다는 거는 더 낮은 점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중간값이 그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죠. 자, 이제 이 문제부터는 이제 기적의 문제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이렇게 놓고요. 텔레부터 나오면 그냥 복소수가 같은 조건 쓰면 다 풀립니다. 복소수가 같은 조건이요?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미리서 몇 개죠? 그게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2-i에다가 g를 곱하잖아. g가 뭐야? a 플러스 bi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i에다가 g의 켤레분수 쓰죠. a-bi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우변이 뭐가 됐냐? a-4i니까 여기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계산 문제인 거죠.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실수 부분은 2a.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게 뭐죠?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게 뭐가 나와? 마이너스 4bi 제곱 플러스 4b가 나와요. 네. 여기까지 실수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둘이 곱한 거 이렇게 2b랑 마이너스 2. 그래서 2b 마이너스 a가 나오겠고 이렇게 곱한 거 4a가 나옵니다. 이게 1 마이너스 4i다. 그래서 요거를 연방하면은 2a 더하기 5b가 1이다. 요걸 계산하면은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냥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복소수 문제 나오면 일단 a 플러스 b 하는 거 가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이렇게 풀리다 보면 다 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가감법칙이 이쁘지가 않네요. 여기다가 3을 곱해서 6a 더하기 15b 더하기 3 2를 곱해서 6a 더하기 4b는 막 8 빼주면 11b는 11 b는 1이다. b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복수수는 딱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g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를 찾아주십시오. 있습니까? 네. 2번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요, 이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문제를 370번을 지금 풀어봅니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계산이 좀 복잡한가요? 뭔가 켤레 복소수도 있고 허수 g니까 허수 g라고 주면 b는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허수 g니까 370번. 이게 연산 문제들이요. 근데 잘 보면 다 연산 문제 아니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막 놀라운 개념과 막 그 스펙터클한 막 그런 막 그 막 뭐 응용이 막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무식하게 그냥 공부하시면 그냥 나와요 점수가. 아니 뭐 엄청난 응용이 없다니까?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뭐 어려운 문제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이 그냥 없어요. 기본이 허수 g니까 g를 a 플러스 bi 놓고 b는 0이 아니다 라고 놓고 b가 0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g의 캘리브레이션은 a 마이너스 bi 놓고서 문제를 풀어주는 센스. 계산하기 싫어요?
되죠. C 곱하기 G의 켈레복소수는 뭐 보면 알겠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옵니다. 보자마자 이제 암산이 될 정도로. 그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G 켈레복소수를 G로 나누면 이게 A 플러스 BI 분의 A 마이너스 BI니까 이게 유리화를 G 켈레복소수 곱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곱하면 밑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겠고 당연하겠지만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I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B제곱. 왜냐면 BI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B제곱 I 제곱 나오잖아. 플러스 바뀌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아, 그러네요. 자, 일단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실수 부분만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실수 허수 부분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2AB 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게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잘 나눠주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 복수수가 같은 조건을 써야 되거든. 문자가 많이 나와서 좀 짜증나긴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요.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더해지겠죠. 이렇게 더해지겠죠. 근데 여기 봐봐. 얘는 다 실수지. 근데 더했는데 실수랑 허수 부분인데 더했는데 이게 몇이 나와야 돼? 3이 됐지. 이게 0이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3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실수끼리 더해지는 거잖아. 이게 실수 부분이 더하면은 이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더한 게 실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요거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실수 부분인 거고 이게 요 뒤에가 허수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허수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럼 이제 A 또는 B가 0이거든요? 누가 0이 돼야 되겠냐? 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A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AB가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허수분이 0이 되니까 근데 B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A가 0이다. 그래서 결론은 얘가 또 순원수였던 거예요. 순원수였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A0 대입을 하면 이게 뭐가 남냐? 여기다 이제 A를 0을 대입하잖아요? 여기서 B제곱분의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제곱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몇인 거야? 3인 거예요. 그래서 B제곱이 몇이 나오냐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하는 게 뭐냐? 구하는 거는 이제 다 구했어요. 결론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i인데 결론은 뿔마 2i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 G 마이너스 G 켈레복소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G에서 G 켈레복소수를 빼잖아요. 그럼 뭐가 남냐면 2bi가 남아요. 뭐가 남는다고? 2bi 이걸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4b 제곱 i 제곱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4b 제곱인 거예요. 근데 b 제곱이 4잖아. 답은 뭐가 된 거다? 마이너스 16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뭐 계산이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뭐 나왔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계산 조금 짜증난데 선생님 갖다 버려요. 뭐 그 정도까지 뭐 죽을 만큼 복잡하지는 않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선생님도 주고가니까 10, 11, 12, 13까지 4개는 그 남겨놓고 월요일날 남겨놓고 월요일날 첫 번째 시간 하면 다 끝날 거고 두 번째 시간 때 아마 시스템 문제들을 좀 풀어줄 것 같아요 또. 시스템들을 풀어준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영상을 아마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윤이가 시스템은 못 보고 풀면 큰일 납니다.
안 풀릴 거니까 잘 보시고 이제 열심히 이제 요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